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JSP 편의 라운드 22 스크립팅 원소와 지시어 원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아젠다는 스크립팅 원소를 이해하고 사용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지 지시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소라고 했었던 그 페이지 태그 라이브러리 인크루드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을 암기하고 이 페이지 지시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앞선 라운드의 디폴트 객체 중에 하나였던 exception을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include 지시어로 정적인 페이지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크립팅 원소 영역에서는요, 스크립팅 원소의 구성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JSP 파일에서의 스크립팅 원소는 앞서서 우리가 구성 요소에서 보셨던 선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과 그 다음 스크립트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제로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스크립팅 원소의 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은 꺽쇠 % 느낌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느낌표가 있는 이제 요 형태의 선언이 요 형태의 형식이 바로 스크립팅 원소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선언은 이 JSP 파일이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었을 때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 있었죠. 그 메소드 바깥쪽에 선언되는 모든 영역,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스크립팅 원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팅 원소의 선언이라는 이 영역에서는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살펴봤었던 자, 요거 서블릿으로 변환된 자바 파일 있잖아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요 메소드가 있는데, 우리 디폴트 객체라고 앞 라운드 21라운드에서 학습을 했었던 내용을 보면 디폴트 객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그 범위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했었죠. 여기에 언더바 JSP 서비스가 매개 변수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언더바 JSP 서비스 이 안에서 작업되는 내용이 아니면 요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사용할 수 없고요. 나머지 객체들도 디폴트 객체들도 전부 어디에 선언되어 있냐면 이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 안에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메소드를 벗어난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init이나 destroy, 그 이외에 이 클래스 자체, 이러한 곳에서는 디폴트 객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더바 서비스 내부로 들어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선언이라는 것은 언더바 JSP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코드들을 담는 부분이라서 디폴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블릿 파일로 변환 시에 public void JSP init 메소드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된 것들은 이제 요 init 메소드 내에서 작성되기도 하고 아니면 클래스 자체에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코딩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선언이라는 JSP를 하나 만들게요. first JSP.jsp.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두고 얘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제가 주석 처리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서블릿으로 변환된 클래스로 한번 바꿔보자면 public class first JSP underbar JSP라는 클래스고요. extends HTTP JSP base 라는 것을 상속받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은 어느 영역에 포함이 되냐면 public void underbar JSP 서비스 서블릿 리퀘스트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내용부 속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서 들어가냐면 프린트 라이트가 아니라 JSP 라이트입니다. 얘는요. 페이지 컨텍스트가 있다고 치고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print write out은 response.getWriter 해서 요 HTML은 밑에 적을까요? 뭐 기타 등등 쫙 들어가고 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데요. 방금 선언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선언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뭐 그 위치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보통은 페이지 원소 아래에 상단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자 느낌표를 이렇게 기호로 약속된 기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언을 할 때 private string name 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전체의 위치 중에서 언더바 JSP 서비스 바깥쪽에 외부에 이렇게 선언되게 됩니다. private string name 이렇게요. 그런 다음 만약에 필요한 메소드가 있어서 메소드 하나를 또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public void calc 해서 리턴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면 뭐 이러한 메소드를 하나를 작성을 했다 라고 하면 이 메소드 역시도 어디에 선언이 되는 거냐면 언더바 JSP 서비스 바깥쪽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선언 쪽에서는 무엇을 같이 사용하게 되냐면 JSP init이라고 해서 초기화 작업할 것들을 여기에다가 작업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블릿으로 변환되면서 자동적으로 얘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언더바 JSP init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지금 어떤 일부 동작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JSP destroy destroy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destroy라는 라이프 사이클 물론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위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순서대로 아래쪽에다가 기재를 한다라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선언이라는 선언부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요.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것 이외의 영역에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긴 내부여야 됩니다. 같은 클래스 내부의 언더바 JSP 서비스 외부에 작업되는 모든 영역을 작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뭐를 사용할 수 없다? 디폴트 객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폴트 객체를 사용할 수 없고 서블릿 파일로 변한 시 퍼블릭 언더바 JSP 이거는 뭐 잊어버리시고요. 언더바 JSP 서비스 외부에 기재되는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올릴 때 지금 변경을 시켜 놓을까요? 어디에 기재되냐면 변환 시에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 밖에 작성된다. 아이고. 자, 언더바 JSP 서비스, 여기 뭐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요 메소드 외부에 작성되는 내용이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 외부에 작성됨 이라는 것이 요게 지금 선언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크립팅 원소의 내용을 보시면 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식이라는 것은 형식이 꺽쇠 %, 이번에는 위에는 느낌표였죠. 이번에는 equa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식이라는 것은 특정 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 파일로 변환 시에 이 서비스 내부에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디폴트 객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에서 작성되고 out.println 형식으로 사용이 된다. 요게 요 기호 equal이라는 기호 자체가 out.println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작성했던 요 예제에서 만약 지금 여기에 name이라는 것에 어떠한 값이 있다고 name을 출력해 보는 것을 여기에 중간에다가 하나를 출력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력을 시킬까요? out.println name 이라는 것을 이렇게 출력을 시키시면 되겠죠. 요 순서를 바꿔서 자, 이렇게 출력을 시키시면 되는데, 자, 이것을 작성할 때 JSP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ody 쪽에다가 name을 출력을 시켰는데, body에 name을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꺽쇠 % 자바 코딩 이용해서 out.println name 이렇게 출력을 시키실 거잖아요. 이렇게 출력시키는데 지금 꺽쇠 % out.println 이러한 글자들을 지금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 대신에 단순하게 값만 출력할 용도라면 단순히 꺽쇠 % equal name 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기재된 것은 자동으로 서블릿으로 변환되면서 out.println 이라는 요 글자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out.println 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ut 객체를 통한 출력 그것을 담당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스크립팅 원소의 스크립트렛.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써보셨죠? 형식은 꺽쇠 %에서 %꺽쇠로 이제 여기에 기재되는 것은 서블릿 파일로 변환 시에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 안쪽에 내에 이것도 메소드 안쪽에 작성되는 거죠. 식만 바깥쪽입니다. 선언만 바깥쪽입니다. 메소드 내에 작성이 되고 디폴트 객체 사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디폴트 객체 사용 가능하겠죠. 요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자바 코드를 기재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그냥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100번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이름을 출력하십시오 라고 하면 out.println name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기재를 하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자바 코딩이잖아요. 단순한 글자를 내보내는 출력의 요소가 아니라 자바의 로직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기재를 할 수 있냐면 꺽쇠 % 하시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100보다 작은 동안 플러스 i 하십시오 하고 out.println 이제 name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죠. 자, 이것도 조금 끊어서 갈 수 있는데요. 이 포문을 돌면서 이 내부에 HTML 요소들을 많이 써야 된다. 포문을 돌면서 테이블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out.println 테이블 width는 뭐 80%, 그 다음에 보더는 1.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 선언 하나 하고, 그리고 한 줄 돌면서 한 번씩 tr 태그를 붙이고 out.println tr 태그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out.println td 태그 붙이고.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td 해서 우선 번호부터 먼저 찍을까요? out.println td out.println td out.println i. 자, 몇 번째의 이름이다. 뭐 이러한 것들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td 닫고 다시 out.println tr 닫고. 자,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테이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상당히 복잡죠? 다시 말하면 out.println 이렇게 해서 기재를 내었고 이 전체를 다 적어서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하더라도 상당히 여기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템플릿 데이터, 다시 말하면 HTML 코드하고 이러한 자바의 코드하고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지 지금 자바의 코드는 요 값하고 요 값을 출력할 때 포문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제 요게 자바의 코딩이지, 이건 그냥 화면상에 출력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자바의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자바의 코딩만 떼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포문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포문 자바 코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자바 코딩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바 코딩이 아니라 일반 문자열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한번 템플릿 데이터 테이블 위드스는 80%, 다음에 보더는 1, 이렇게 기재해서 테이블 하나를 줄 수가 있고, 테이블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제 폼은 한번 돌 때마다 한 줄씩 tr, td 적으시면 되겠죠. tr, td,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번호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아까 식 사용했던 거 i를 찍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닫으면 되고, td, 그 다음에 여기는 name을 찍어 주세요 하고 닫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tr을 닫으시면 되죠. 자, 코드가 상당히 간편해졌죠. 여기에 테이블을 통해서 i번째 이름은 뭐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이런 HTML 코드들과, 그 다음에 JSP의 식을 사용하는 요소들을 사용하니까 내용부가 깔끔해졌고, 그 다음에 실제 자바의 코딩의 요소들은 전부 다 이런 스크립트렛으로 분기를 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실제 out.println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코드적인 면에서 이제 깔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형태의 코딩법을 이제 익히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과 식과 스크립트렛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